폭염의 기세가 갈수록 맹렬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더울 줄 알면 그냥 주말에도 회사를 나갈 걸 그랬어요. 전국에서 폭염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최근 애써 키운 닭 천여 마리가 맥없이 쓰러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열사병과 탈진 등 온열 질환을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예, 정말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특히 중부지방의 더위가 대단했는데요. 서울은 38도를 넘어서면서 24년 만에 최고로 더웠습니다. 이 수준이면 더워서 참 힘들다. 잘 견뎌보자. 뭐 이 정도 수준이 아니죠. 재난 수준의 피해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전국의 농가에서는 더위로 인한 집단 폐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주말 직전,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까지 통계가 지금 잡혀 있는데 총 110만 5천여 마리가 숨졌습니다. 이게 주말 전까지 상황입니다. 주말에는 또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이게 참 겁이 날 정도인데요. 우선 양계농민 한 분 연결해서 현장 상황을 좀 들어보고요. 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더운 건지, 왜 이렇게 더운 건지 전문가 연결합니다. 전북 익산에서 양계장 하시는 심순택 씨 만나보죠. 심 사장님 나와 계세요. 예, 반갑습니다. 익산은 얼마나 덥습니까? 24년 만에 더위라고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예. 1994년으로 저도 기억을 합니다. 예. 그 해가 김일성 주석이 그때 사망했던 해라서 특별히 기억이 새로운데요. 맞아요. 그때보다도 엄청나게 덥습니다.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래도 사람이야. 야, 예. 덥다 하면서 뭐 에어컨 밑으로도 가고 선풍기 밑으로도 가고 참아 본다지만 예. 닭이나 오리 같은 가금류는 땅구멍이 없다면서요. 그렇죠. 예. 제일 취약한 게 더위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사람을 비롯한 모든 동물들의 기초 체온이 약 36도 5분나 37도 정도인데 그렇죠. 유일하게 닭은 체온이 41도거든요. 그래서 이 더위에는 정말 못 견디는 짐승 중에 하나고요. 예. 지금 사실은 이 더위와의 전쟁이거든요. 지금. 전쟁을 치르고 계신다 하실 정도예요. 예. 제가 이제 5만 수 규모 양계장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 더위로 인해서 폐사가 급속도로 이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어제 같은 경우는 예. 한 2천여 마리가 폐사가 났어요. 하루 만에 예. 2천여 마리가 죽었어요? 예, 5만 수 규모에서 2천 마리가 죽었다라 그러면은 그 숫자도 크지만 사실은 우리 농가들 입장에서는 예. 죽으면은 그래도 일정 금액의 보험 혜택을 받습니다. 예. 농가들이 정말 힘든 부분은 죽는 것 자체도 힘들지만 이 죽은 그 폐사체를 이렇게 끌어내오는 그런 작업이 정말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그 계사 온도가 뭐 35도, 40도 이렇게 이상 되기 때문에 예. 이것이 불과 한두 시간 후에 부패가지고 괴사가 돼버려요. 한두 시간 만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그때 수거를 해오지 않으면은 예. 괴사가 돼버리니까 거기서 나오는 악취나 이 냄새는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힘들거든요. 그리고 부패가 바로 시작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한 시간 만에. 더위에는요. 예. 우리가 죽은 닭을 이렇게 만져보면은 손이 뜨거울 정도로 45도에서 50도까지 올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두 시간 만에 부패가 돼버리고 예. 이것을 바로바로 수거해 오지 않으면은 예. 그냥 닭들이 또 거기에서 자체 들고 또 아먹기도 하고 참 상상하기 힘든 그런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예. 이것을 죽으면은 바로 이것을 수거해 오야 되는 그런 고통이 뒤따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트레나 이런 것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서 일일이 한 마리씩 손으로 두 마리, 세 마리, 다섯 마리를 들어서 내오는 그런 작업이 연속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이 바깥에서 그냥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사실은 힘듭니다. 또 그걸 수거해와가지고 어디다가 이거를 처분하나요? 뭐 소각을 하세요? 어디다가 메모를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이제 뭐 이게 메모도 여러 가지 이제 침출수 문제나 환경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각 지자체별로 이렇게 큰 5톤짜리 플라스틱 통, 10톤짜리 큰 플라스틱 통을 이렇게 갖다가 포크레인을 동원을 해서 옷도 거기다가 다시 이렇게 집어넣는 그런 작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제적 부담도 역시 굉장히 큽니다. 아니 그러니까 5만 수 중에 2천 마리가 하루에 죽었다 그러면 이게 한 5% 되는데 수치를 계산해 보면 이게 지금 저는 상상이 안 돼요. 아니 실내 온도 낮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쓰고 계실 거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지붕에다가 물을 뿌려주고 안에도 이제 직접 물을 사포로 하고 팬을 최대한도로 가동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하지만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것도 있지요.
마을 주민들 그쪽은 다 지금 닭 키우고 오리 키우고 그러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많이 밀집돼 있죠. 그렇죠. 예. 주민들 예. 모이면은 뭐라고 얘기들 하세요? 안타깝고 힘들어서 조금 도와주고 싶지만 저희들도 그 폐사체를 끌어내오는 작업이 예. 뭐 한두 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에요. 하루도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서로들 모이시면은 이제 서로 돕고 예. 싶어도 도울 수도 없는 처지고 이게 지금 그야말로 한숨만 쉬시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그냥 지금 사실은 이렇게 인터뷰할 기운도 없으시죠? 예, 이런 닭들이 죽음을 이렇게 몰고 간다 이런 생각을 하면 좀 닭들에게 미안하죠. 아유, 이거 참 뭐 힘내시라는 말을 드리기도 민망한 상황인 것 같은데 그래도 힘내시고요. 예, 아무쪼록 이게 이제 재난으로 선포가 되고 어떤 좀 체계적인 대책들이 마련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전북 익산에서 양계 농장하고 계신 농민이에요. 심순택 씨 얘기를 먼저 들어봤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때이른 폭염이 그것도 지독하게 찾아온 걸까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김도우 기상연구사 연결을 해보죠. 김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 박사님은 좀 주무셨습니까 지난밤에? 예, 잘 잤습니다. 아이고 저는 뭐 지금 자도 잔 것 같지가 않은 정도로 힘든데 지금 이 폭염이 어느 정도 심각한 수준이에요? 더위가 심할 때면 그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더웠던 1994년 사례와 비교를 많이 하는데요. 예. 그 94년과 거의 유사할 정도로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예. 94년은 최악인 동시에 좀 운이 좋았던 폭염 사례였는데요. 그게 왜냐면은 7월 초부터 폭염이 시작해서 예. 가장 이제 정작 더워야 될 8월 초부터 중순까지는 태풍 3개의 직간접 영향을 받아서 더위가 한풀 꺾였었거든요. 근데 예. 원래는 이렇게 더위가 일찍 시작을 해서 지속되고 있고 또 8월 기상 상태에 따라서 혹시나 또 94년을 넘어서는 더위의 가능성도 좀 배제할 수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풍이라는 건 그해 다 다른 거니까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는 상황. 네. 그러면 원래는 이제 7말 8초부터 8월 중순까지를 가장 더운 때로 보는데 만약 그때 태풍이 오지 않으면 지금보다 더 더워질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그 더위는 지속될수록 대기 하층이나 지표에 열이 축적돼서 기온이 올라갈 수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계절적으로는 일반적으로 8월 초쯤에 기온이 정점을 찍습니다. 그래서 향후 기온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예. 이번 주말에 38도를 서울이 찍었는데 이거보다 네. 더 올라가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정규 관측소 관측된 최고 기온은 40도를 넘긴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예. 94년에 만약에 그때 당시 태풍이 안 왔더라면은 40도까지도 기록되지 않았을까 그런 예상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 예. 뭐 최악의 경우는 40도도 좀 준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 더운 날씨냐면 우리나라가 같은 적도상에 있는 가나, 소말리아 이런 곳보다 더 더운 날씨를 지금 지난 주말에 보인 건데 재난연구원에서는 2029년에는 폭염으로 우리나라에서 100여 명이 사망할 수도 있다. 이런 연구 결과를 내놓으셨었죠. 네, 맞습니다. 그럼 지금 이 예측대로 가고 있는 겁니까? 94년 사례를 잠시 소개드리면 그때 당시 전국적으로 한 약 30일 정도 폭염이 발생했고 이 중에 하루도 빠짐없이 폭염이 지속된 최대 연속 일수는 전국 평균 한 14일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총 93명이 온열 질환으로 사망하였고요. 그래서 저는 기상청 기후변화 시나리오와 통계청의 노인 인구 예상치를 함께 고려하여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요. 그 결과 한 2030년 정도가 되기 전에 약 100명이 넘는 즉 94년을 넘어서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이 나타났고요. 그 후로는 최대 한 250명 정도 규모의 피해가 2050년경에 나타날 수 있음이 좀 제시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뮬레이션 결과인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일종의 시나리오죠. 근데 사실 이 연구가 어떤 특별한 예측을 했다기보다는 지극히 예상 가능한 사실을 좀 더 수치적으로 설득력 있게 제시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후변화에 따라서 폭염 열대야 같은 더운 날씨 증가할 것은 충분히 알려진 사실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폭염에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노인 인구 역시 증가한다는 것도 충분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경우 2010년에 폭염이 심하게 발생했는데요. 이해 여름 동안 열사병으로만 1,600명 가까이 사망했다는 집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언론에서는
이제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급격히 진행되는 고령화와 연결돼서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종합하면 폭염에 의한 인명피해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일본이 우리랑 비슷하게 덥거든요. 그런데 이미 네. 일본은 수십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번 여름 들어서. 이 얘기는 뭐냐면 거기는 우리보다 노령 인구가 더 많으니까 똑같이 더워도 그쪽이 더 인명피해가 심각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네. 그동안은 재난안전법상 폭염은 자연재해에 포함이 안 됐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는 정부에서도 또 국회에서도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시켜야 된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구사님도 동의하세요? 네. 저도 동의를 합니다. 사실 폭염이 태풍, 지진과 같이 다른 재난과는 좀 다른 특징이 있어서 그간 재난안전법상 명확히 재난이라고 명시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런 부분 때문에 해외에서도 재난법상 폭염을 명시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규모의 피해가 가까운 미래에 예상되고 때문에 폭염을 재난으로 명확히 명시하고 그 후속 대책들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서 인터뷰한 양계농민 같은 분들 또 에너지 취약층이라고 그러죠. 저소득층 이런 분들이 폭염으로부터 좀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빨리 마련이 돼야겠다. 저 이런 생각 드네요. 네. 겁도 좀 덜컥 납니다. 연구사님 인터뷰 듣고 나니까. 네. 8월까지 태풍 안 오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정말 이러다 40도 넘는 거 아닌가. 벌써 겁이 나는데. 하여튼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김도호 박사까지 만나봤습니다.